네,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뻔히뻔입니다. 진짜 누나 매장 되게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매장이겠습니까? 맨날 낚시 가는데. 저도 스모코 밴드 회원인데 보니까는 누나가 70몇 갑을 잡았는데 이제 그 중에 방생해주고 63갑인가 잡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아우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도 그날 시마노 스텝도 옆에 같이 탔는데 네. 인원도 다 가득 차 있었어요. 선장님이 그 전날에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2시간 정도에 한 20마리를 넘게 낚으셨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간 거야. 네. 갔는데 진짜 저 쭈꾸미 낚시하는 줄 알았어. 진짜 장난 아니게 나왔는데 네. 그날 살짝 물도 좀 안 가고 또 앉아서 얘기합시다. 네. 물도 좀 안 가고 네. 조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첫날이어서 아직 막 제주도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때여서 네. 사이즈 작은 아이들이 좀 많이 섞여 나왔어. 진짜 저 말고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방생했는데 네. 서해 그 진짜 찌꼬망 애들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쭈꾸미도 좀 나오고 또 선장님이 막 아마 저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100갑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날 9시 20분 출항했고 중간에 선장님한테 저 혼난 게 한 4바퀴 정도 올리니까 쭉쭉 당기는 거야 한치가. 그래서 내가 4바퀴 한치 이랬더니 모든 사람이 한치를 막 올렸더니 선장님이 가보지 마 누가 한치 하라고 그랬어 이래갖고 아마 조금 게으름 안 피우고 더 일찍 나갔으면 진짜 제주도 100갑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나가 총 71개 잡고 그다음에 한 7, 8개 방생하고 63개 갖고 그러니까는 일단 70갑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그날 했던 채비랑 가지치 액션 그렇게 간단히 알려주시고 누나가 또 그날 썼던 애기와 또 추천하는 야마시타 애기들 좀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채비 누나 채비 이뻐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거의 보통 쇼크리드를 매서 그냥 직결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뽕돌 길이를 얼만큼 해야 될지 일단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두꺼운 걸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 길게 하진 않아요 항상. 그러면은 뽕돌 길이만큼 빼놓고 얘를 놓고 그냥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보통 하듯이 안에다가 3바퀴만 돌려. 하나 둘 셋 이렇게 3바퀴를 돌려서 여기 잡고 있는 기준점까지 끌고 가. 그래서 양쪽을 펴. 절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딱 펼쳐서 이렇게 펼쳤을 때 원줄이 이렇게 되게 만들어서 이 위쪽이 원줄 가까운 위쪽을 내려주세요. 원줄하고 같은 이 위쪽을 항상 잘라요. 여기 위쪽을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얘가 쇼크리더가 원줄에 맺어 있는 애고 얘는 기른 애가 애기 달뿐 여기는 뽕돌 달뿐인데 저는 이거를 뽕돌을 항상 짧게 달아요. 한 20cm 채 안 되게 조절을 해서 좀 짧게 달아서 그냥 직결합니다. 뽕돌은 그냥 일반 사람들 하듯이 그냥 뽕돌만은 직결을 해요. 호수를 잘 안 바꾸니까. 뽕돌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물방울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나? 바닥 감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얘가 저를 낮게 쓰니까 좀 다른 애들보다 밑에가 얘가 무겁게 되어 있어서 좀 빨리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애들은 일자로 되어 있어서 속도가 그런데 얘는 그 밑에가 뚱뚱하니까 그냥 빨리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저는 약간 짧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짧게 하면 항상 이 길이에 비중을 어떻게 두냐면 제가 하는 길이는 뽕돌 길이에 애기만큼의 길이를 하나 빼요. 요만큼밖에 안 해요. 제가 예전에 그 낚시하세연 갑오징어 그 같이 저희 여자들만 다 타고 하는 날 세연이가 저한테 항상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 세연이는 서해에서는 항상 똑같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애기 길이만큼 조금 더 주네요. 왜냐면 이렇게 조금 더 날리게. 제주도는 이제 날려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애기 쪽은 도래를 달아서 애기를 좀 바꾸면서 하니까 얘는 또 도래를 달아요. 그렇죠. 이 상태로 합니다 항상. 그날 같은 경우에는 물이 조금 덜 갔어. 덜 가서 선장님이 풍을 뺐어요. 풍을 빼니까 한 70m권이 되더라고요. 한 67에서 70m권? 근데 다른 분들은 30호를 사용하셨는데 저는 20호를 사용해서
한 15m에서 20m를 좀 더 흘렸어요. 근데 20호를 쓰면서 이 주변 사람들하고 또 날리면 걸릴 수 있는데 안 걸리시진 않으세요? 많이? 전혀 한 번도 안 걸렸는데 네. 저는 사람들이 이제 내리면서 멀리 던져요. 네. 좀 멀리 던져서 내리는데 그날 저 여태까지 낚시를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제가 한 10호 정도는 항상 낚여 쓰는 것 같은데 오. 걸려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 느낌에 아무리 깊어도 줄 가는 거 보고 걸리겠다 싶으면 저 빨리 회수를 해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근데 실제로 걸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누나 낚시하는 거 몇 번 같이 동출하면서 봤는데 제가 아는 유튜버 중에서는 거의 원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일단 피해를 안 주려면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줄을 보고 있다 걸릴 것 같으면 깊어도 올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 뽕돌 호수는 논란이 여지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그날 물이 많이 안 갔고 보통 그렇게 되면 30에서 25호 정도까지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텅스텐도 아니고 일반 봉돌로 일반 이렇게 해서 20호 정도 써서 걸리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뻗을 때도 있고 배 밑창으로 들어갈 때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잘 날리면서 이게 타이라바처럼 이게 검색하고 맞아. 찍고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원래 쭈꾸미고 이쪽 서해에서도 거의 쭈꾸미 갑오징어도 6호, 8호 이렇게 쓰니까 네. 걸린 적은 없는 것 네. 같아요. 제가 원래 주력템은 항상 그 드로퍼예요. 드로퍼를 네, 그렇죠. 항상 좋아하는데 그날은 왠지 되게 얘가 눈길이 가더라고. 예전에 우리가 이거 막 퍼프로 없어갖고 막 난리쳤었던 템이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얘가 닦았는데 얘 써볼까? 이랬는데 정말 얘한테 엄청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거의 3분의 2 정도를 얘로 낚았어요. 그래서 얘로 낚다가 그래도 조금씩 바꿔봐야 되니까 요 3가지를 써가지고 근데 제가 그날 봤는데 거의 펄 들어간 거나 네. 그 레이저가 많이 먹었어요. 다른 분들 것도 봤는데. 그럼 날씨가 그날 화창했다는 거예요? 네, 좀 좋았어요. 음. 드문 날이었어요. 좀 좋았어요, 음. 날씨가. 한국 사람들은 사실 잘 안 쓰잖아요. 네, 그렇죠. 잘 안 쓰는데 야마나카 유스케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애기들 중에서 수평 제일 잘 되는 아이가 뚱땡이 애기래요. 요거를 주로 많이 쓰시는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군산 엔조이오 선장님은 또 이걸 애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하고 물어봤더니 사이즈 큰 거를 되게 많이 낚았대요. 뚱땡이로. 자기는 그래서 이걸 갖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걸 주력 사용하시더라고요. 수평이 잘 되니까. 그래서 조금 물이 좀 더 세거나 네. 좀 날리거나 할 때는 얘를 한번 써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바로 요 며칠 전 영상에 삼봉액이 파란색을 추천드렸거든요. 근데 파란색을 왜 추천드렸냐면은 영상에는 이제 디테일하게 담지 못했는데 파란색이 제주권이 워낙 물이 맑다 보니까는 날물이든 들물이든 올라운드로 하루 종일 쓰기에는 되게 최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해 광어 다운샷 비교하면 모터오일 레드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파란색이.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저희 팀에 네. 저희 공동 리더 형주 걔는 하루 종일 이거 하나만 써요. 근데 항상 탑이에요. 저보다 더 많이 낚아요. 그래요? 항상 얘만 쓰는데 다른 걸로 안 쓰고요. 다른 거? 아예 안 써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거 형주 거야 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걔는 이것만 쓰는데 사람들이 야마시타 하면 얘를 주력으로 제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바디가 얘예요. 이 이 바디에 자켓을 입힌 게 자켓을 입힌 거라서 사람들이 요걸 많이 쓰는데 옷을 벗긴 얘를 제일 잘 잡는 형주가 있어서 요즘에 또 이것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브라이트 정도. 그 다음에 삼봉애기는 정말 많잖아요. 근데 신제품 나와서 요걸로 좀 이제 또 많이들 쓰시고 계신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프리즘 스펙트럼 네. 내가 항상 낚시도 과학이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보라가 요즈리 보라 같은 것도 히트를 되게 많이 쳤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보라색이 가장 이제 파장이 기니까는 깊은 수심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프리즘 그 색깔 네.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가서 써보는 게 광어할 때도 초록색을 항상 붙어 써봐요. 중간색이라. 그리고 그날에 따라서 빨강색으로 가든지 좀 이제 진한색으로 가든지 하는데 보라색이 제일 미치잖아요. 네. 그래서 파랑색 아까 제주도 깊은데 파랑색 건 괜찮다고 한 이유도 빨주노초 파남보 그쵸. 그 밑에 색깔들이 좀 더 잘 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케이무라예요. 그러니까
야마시타 애기에서 조금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사시면 좋은 게 어떤 게 있냐면 네. 이 보라색으로 된 아이들은 케이무라고요. 요렇게 빨강으로 된 애들은 빨강 야광이고 파랑 야광이고 그 다음에 또 초록색이 있어요. 그럼 그 색깔의 야광이에요. 그래서 요 보라색 들어가 있는 케이무라로 되어 있어서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배가 더 진한 애는 80m권 이상까지 내려갈 때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애이고 네. 얘는 한 50m권까지 더 좋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거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누나 그 수보코에서 글 올리신 거 게시글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보라색 레이저 이 제품 저도 써봤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삼봉액이 대부분 한 80% 90% 쓰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삼봉이 아니어도 잡을 수 있다. 이제 탈삼봉화 하자 해서 그런. 맞아요. 제가 삼봉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고수분들은 굳이 이제 애기 같은 걸 가리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오케이, 팁 오케이. 한 가지만. 반바퀴 들고 서 있어라. 바닥을 다 써. 네. 근데 모르겠어.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 딱 잡고 반바퀴 돌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산란 직전의 아이나 조금 막 태어난 아이나 이런 애들은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근데 한 30-40cm 위쪽에 큰 아이들이 갑오징어를 항상 지키고 있거든요. 그 가죽을 지키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약간 위에 떠 있어. 그래갖고 그렇게 반바퀴를 들고 있으면 느낌도 빠르고 사이즈 좋은 거를 건질 수 있어요. 그래갖고 항상 제가 좀 처음 가면 들고 있어 반바퀴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질러주거든요. 그러면 숫자는 조금 적은데 큰 사이즈의 손맛을 보더라고요. 잘 모르겠다면 무조건 들고 계시면 됩니다. 일전에 수보코 선장님이 한번 얘기해줬던 그 글을 한번 올리신 적 있는데 애들이 떠 있는 거예요, 느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떠 있어서 뒤늦게 알아차렸는데 수보코 선장님이 그날 토요일날 13일날 토요일날 하면서 오늘은 희한하게 애들이 많이 떠 있네요. 그러니까 바닥만 노리셨던 그러니까 버림줄 맞아요. 짧게 주고 바닥만 최대한 붙여가 얇게 낮게 언더로 하신 분들 많이 못 잡고 바닥 딛고 많이 드신 분들이 맞아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쪽 앞에 이제 여기 제주에 사시는 분인데 버림줄을 30을 주고 하는 거예요. 와, 저분 엄청 길게 하시는데 근데 계속 뭐 안 나오다가 어느 시점 딱 되니까는 점심 이후에 갑자기 혼자 막 잡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나랑 뭐 차이가 없어. 근데 버림줄만 30이고 이분은 그냥 바닥을 끌던가 아니면 바닥에 살짝 떴는데 버림줄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애기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위치의 높이가 높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만 나오는 거 보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까지 긴가민가 네 마리 때 빨리 바꿨어 나도. 그러니까는 바닥 짚고 살짝만 드니까는 그냥 바로바로 그 쉽게 쭉 땡기더라고. 깜짝 놀랐어.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예요. 살포시 잡던가 와서 탁 잡아주던가 이거 두 개만 느꼈지 쭉쭉쭉 이런 거를 처음 느꼈어. 가비가 땡기는 거 완전 대박이에요. 그런 거 그거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그거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낚싯대를 많이 물어봐요. 네. 진짜 그렇죠. 뭐 낚싯대 관련돼 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늘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차인데 다른 사람들이 제 거 쓰면 못 쓰거든요. 좀 많이 낭창 이런 걸 쓰고 또 저랑 같이 다니는 팀 중에 한 분은 문어대를 갖고 와서 굉장히 잘 잡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어떤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나한테 편한 낚싯대를 쓰는 게 감도를 제일 빨리 느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질, 중경질, 경질이 있다고 하면 잘 못하면 경질이 빨라요. 그렇죠. 경질 들고 있으면 빠르고 점점 연하게 내려가는 건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나한테 맞는 내가 평상시에 쓰는 낚싯대를 갖고 가도 실제로 다른 사람 낚는 만큼은 낚아요. 또 특히 갑오징어 이제 방류하시는 분들 들었는데 올해 갑오징어가 많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갑오징어가 우리가 보통 산란철 정해져 갖고 4월달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면 얘네들을 키우다 보니까 조건이 맞으면 수온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산란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지 했었는데 그때 12월에 제가 작은 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후에 1월에 또 갔잖아요. 몇 번을 갔는데 그때도 작은 게 계속 나오는 거야. 이유는 그분들 말씀이 맞은 거야.
조건이 맞아서 계속 산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그런 요스케한테 사이즈. 하나를 더 배워오려고요. 요스케는 갑오징어를 딱 낚잖아요. 그러면 잡고서 몇 개월 자랐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올해는 요스케한테 그걸 꼭 물어보려고요. 딱 낚으면 뭐 한 4개월, 또 낚으면 6개월 이걸 구분을 하더라고요. 키워봤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제가 그걸 구분하는 걸 꼭 한번 배워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바쁜 시간 또 내주셔서 고맙고요. 또 누나 또 올해 한 해도 뻔히피싱 뭐 누나도 그렇고 뻔히피싱 회원님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올해도 건강하시고 또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누나. 건강하게. 저 살 빼고 있어요. 지금 7kg 뺐어요.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바닥에 뽕돌이 딱 닿으면 이 형태가 되겠죠. 네네. 그리고서 물이 조금 일렁일렁거리면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겠죠, 그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풀어요. 점점점 풀어. 뒤로 나가게. 조금 나가고. 그렇지만 속물이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바닥에서 살짝. 그래서 제가 큰 거 잡은 거 막 다 골라내는 이유가 바닥에서 살짝 닿으면서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만큼 정도 올려요. 저 많이를 안 올려요. 바닥에서 되게 많이 올리면 30cm. 그러니까 반바퀴 채 안 되게 올려요. 이 정도 올려서 다시 내리고. 네. 이 정도 올려서 다시 내리고. 그리고 주고. 전 많이 줍니다. 좀 끄는 형태라. 네. 그래서 이거 많이 줘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수심 체크리를 가지고 2m 이상 안 줘요. 2m 이상 안 주고 감았다가 다시 내려서 다시 그만큼 그 구간을 왔다 갔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조금 더 바닥 짚고 들고 있는 상태보다는 흘리면서 또 이런 식으로 살짝 끌고 왔다가 내렸다가. 또 드래깅 해주고 좀 아니다 싶으면 좀 풀어주고 다시 끌고 계속 살짝 풀고 끌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이니까는 그렇다고 하면은 입질 빈도수가 좀 더 많으니까 숫자가 수 나올 있겠네요. 거예요. 네. 왜냐면 보통들 이렇게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제자리에서 거의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바닥 찍고 그냥 스테이 줬다가 찍고 내렸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실 건데 네. 저는 살짝 줘서 한 2m까지 탐색했다 다시 왔다 탐색했다 다시 왔다 이 정도를 해요. 너무 많이 주면 옆에 피해를 주니까 그 네. 계산을 잘 그렇죠. 하셔야 돼요. 네. 아, 고맙습니다, 누나. 좋은 꿀팁이네요, 진짜.